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종합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종합딱풀 6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장애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중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난도 허들이 하나 있죠. 바로 보수정권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보수정권 수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일부의 이 인식을 떨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유감 표명을 하든지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보수정권 수사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구속, 또 물론 구속은 본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본인은 그 특검에서 활동을 했고 구속은 그 이후에 검찰에서 했죠. 그리고 그에 이어진 탄핵, 여기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텐데, 지금 예상보다는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부각이 되지 않지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 잠시 보류를 했지만 입당을 해서 본격적인 경선전에 뛰어들게 되면은 그 논쟁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조선일보가 기사 하나를 단독 보도를 했는데, 자,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친박, 일부 보수 세력의 반감, 이것을 극복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조선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반대를 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도 반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도 반대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검사 윤석열이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 검찰에서 특수부나 이쪽에 의견을 물었을 때 불구속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고, 여러 명, 수십 명 되겠죠. 수백 명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겸 총괄팀장으로서, 수사총괄팀장으로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원래 보수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많이 했고, 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그 유세 현장에도 갔다. 자,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이 기사의 출처는 책입니다. 하나의 책인데, 한 권의 책입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천준이라는 사람이 다음 주에 출간하는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여기서 다른 책들도 많죠. 책들도 많은데, 왜 이 책에 쓴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의 취재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취재가 와서 이 저서를 알았다. 그러니, 저서의 존재를 알았다. 그러니,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작가가 취재하는 걸 그때 그 책을 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제3자적 시각으로 다루려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책들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책 내용은 팩트 확인을 거쳤다. 자, 이렇게 됐고, 이 책을 쓴 출판사에서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린 시절에 서울 보문동 집에서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 근데 이것을 그 출판사가 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그 출판사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팩트 확인을 거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일보도 아마 그것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같이 실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이 있었죠. 특검 이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수사 입장. 그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부친 윤기중 윤세대 명예훼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찾았고 평소 주변에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왔다. 자, 이것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팩트 확인을 거쳤다고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확인을 해준 그 책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윤석열이 이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2017년 2월 말에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됐죠.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이 됐고 그때 검찰로 이관이 된 상황에서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본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석열 총장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도 불구속 수사를 건의를 했었다. 당시 검찰은 전국의 검사장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에게 이 의견을 수렴했는데 검사 윤석열은 신속한 수사를 하되 전직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보수주의자 윤석열의 면모도 밝혔고 이 과정에서 면모를 조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그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신촌 유세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일화도 썼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 국회 진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제안을 했지만 고사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수사 검사가 아니고 아닌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자, 수사를 직접 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입장을 피력했다. 자, 이 부분은 이 당시 상황이 일단 특검에서 수사를 했죠.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이 특검 연장을 요청을 했지만은 특검 기한 연장을 요청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윤석열이 사실상 이끌었던 특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도 하지 못하고 수사를 끝냈죠. 수사를 끝내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30년 구형을 선고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 당시 윤석열의 특검에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서 어떤 구속 여부까지 결정을 했으면은 그때는 윤석열은 구속하면 안 된다. 이 건의를 했을 거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박영수 특검에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사실상 박영수 특검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때 윤석열이 수사사팀장 겸 총괄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건의가 상당히 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제로 그런 건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또 앞으로 또 논쟁거리가 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실게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구속 수사에 반대를 했다. 그 강도가 또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반대를 했는지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범죄 혐의를 다 시인을 하고 그러면은 구속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지 그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도 앞으로 좀 점점 논쟁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불구속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다고 하면은 현재 야권 상황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이 쟁점, 이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지만은 특히 이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것이 그 책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은 박영수 특검이 확인을 하든지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확인을 하면은
상당히 우호적인 그 분위기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어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것이 아마 전당대회, 금요일 확정되는 당대표가 누가 될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자, 실제로 오늘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 30명 이상이 참석하는 한 모임에 가려다가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동아일보 6면 하단 기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모임 가려다 취소했다. 그 입당 임박 뭐 이런 그 분위기가 감돌았을 때 이 일정이 잡혔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 모임이 3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 열리고 거기에 윤석열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최근 본인의 뜻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돼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당분간 입당을 보류하며 국민의힘과 거래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임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뭐 충청대망론을 이야기하죠. 윤석열 쪽에서.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공부 모임, 열린 토론 미래의 조차 모임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을 쭉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모임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원내에도 이 참석을 했으면은 원내에도 윤석열계가 태동해서 꿈틀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석을 했으면은 그 30여 명이 모임에 거기 참석을 하고 또 현역 의원들과 그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하면은 윤석열계가 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해서 당분간 일정을 좀 취소하고 좀 휴식을 취한다. 그 차원에서 오늘 나가지 않은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자,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했다고 이렇게 3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로 하고 가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뭔가 국민의힘과 엇박자가 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본인이 만난 국회의원들이 본인과 나눈 얘기를 좀 왜곡해서 언론에 알리는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나선 이준석 후보가 장모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결이 다른, 윤석열 전 총장 생각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에 대한 어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해서 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3년 구형을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탄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뭐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부 어떤 언론에서는, 서울신문 같은 데서는 어제 제가 분석한 것처럼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당 거리 두기를 두고 이준석과 김종인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장모가 피해준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 같죠. 그리고 김종인은 앞으로 윤 총장이 연락을 하면 만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나오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김종인을 이준석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서로 맞지가 않죠.
동아일보 기사에도 그런 김종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인 애초부터 윤석열에 큰 기대 안 했다. 뭐 입당하든 말든 이런 식까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에게 여러 차례 구애를 보냈다가 러브콜을 보냈는데 외면을 당하고 나서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그런 윤석열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은 그 후보를 돕는 선대위원장을 김종인을 시키겠다는 거니까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윤석열에게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당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 입당 문 앞에서 일단 멈춰섰죠. 멈춰섰지만은 언젠가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계속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TV조선 주최로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죠. 그 토론회에서 이 모든 후보, 5명의 후보 모두 윤석열이 없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OX 문제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윤석열 영입에 대한 절박감 또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과 다른 후보들, 중진 후보들 사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없이 대선 이길까? OX 질문에 후보 5명 모두 X. 윤석열 없으면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X를 했는데 뭐 이 상황에서 윤석열 없어도 이긴다. 이렇게 그건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가 윤석열을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안에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그 경선은 계속 간다. 그 전에 합류하려면 합류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서 또 만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합류할 때까지 당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 자, 이런 입장이고 다른 후보들은 다른 당권 주자들은 좀 더 신축성 있게 윤석열과 일정을 좀 맞춰가는 그런 쪽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질문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느냐? 민감하죠. 이 질문에는 이준석 후보는 보수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동의. 뭐 대구에 가서도 뭐 탄핵은 정당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주호영 후보도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 동의. 주호영 후보는 그때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갔죠.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나경원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홍문표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조경태는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 첫날 투표가 있었죠. 25.8%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투표가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하고 어제 오늘 모바일 투표하고 내일과 모레는 AR에서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실시가 되죠. 4일 동안 실시가 됐는데 첫날에 투표율이 무려 25.8%. 그래서 이것은 2019년에 그 황교안 대표가 선출될 때 그때 투표율, 전체 투표율이 25.4%였는데 하루 만에 그보다 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고 또 내일과 모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당원 투표, 책임 당원 투표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반대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간딱풀 전해드렸습니다.